1월 1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4% 상승한 4,624.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0% 상승한 949.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3종목, 코스닥에서는 4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금호전기, 러셀, HM넥스 인베니아, TS 트릴리온, 저스템, KH바텍, BK홀딩스, 터큐브엔, 아이톡시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세스 전시회가 폐막한 가운데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사람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3년이면 인간보다 나을 수 있고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보다 나으며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김동욱 부사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적절한 시점이 오면 자연스럽게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HD 현대로보틱스는 기업 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HD 현대로보틱스는 HD 현대의 로봇 계열사로 HD 현대가 지분 80%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현재 UBS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및 의료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러셀은 자회사인 러셀로보틱스가 로봇과 반도체, 우주항공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독보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러셀로보틱스는 현대차와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등 해당 산업의 톱티어 기업들에게 무인 운반 로봇과 무인지게차를 공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H바텍은 오늘 언론을 통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로봇 외장 케이스 부품 53종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봇 부품 사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KH바텍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러셀 KH바텍 더큐브엔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7,500기를 추가 배치하는 안건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스페이스X가 운용할 수 있는 2세대 스타링크 위성이 총 1만 5천 개로 늘어났는데요. 스페이스X는 3만 기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단 절반 수준인 7,500기만 승인됐다고 전해졌어요. 스페이스X는 2028년 12월 1일까지 승인받은 위성 중 절반을 발사해야 하며 2031년 12월까지 모든 위성 배치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금요일 밤 테슬라는 2.1%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이노스페이스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포르투갈의 발사장 운영사인 아틀란틱 스페이스포트 컨소시엄과 신규 발사장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부터 5년간 포르투갈 말부스카 발사장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IM증권은 올해 안으로 이노스페이스가 한빛나노의 재발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상업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발사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 기술은 방산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방산 분야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핵심 소재를 3년 연속 공급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2023년부터 스페이스X의 위성과 로켓에 핵심 소재를 공급해왔으며 올해로 세 번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금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은 5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6만 건보다 낮은 수치였어요. 실업률은 4.4%로 예상치였던 4.5%와 비슷했는데요. 신규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연준이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금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인텔이 10%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CEO와 회의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인텔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미국 검찰은 파월 의장이 작년 여름 연준의 엑스 빌딩의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하여 보복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강제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등락률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저스템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2세대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의 추가 수주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310개의 시스템을 추가로 수주하여 총 360개의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저스템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09만 주가 1월 23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5%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4,094원이며 저스템의 오늘 종가는 6,530원입니다. 이어서 SNS텍은 삼성전자에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적용을 목표로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HM넥스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SMI의 광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월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는 50% 수준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제 수주 접수는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저스템 HM넥스 순입니다. 다음은 4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메타가 미국 원전 기업인 오클로와 테라파워 그리고 비스트라와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년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메타는 해당 전력을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해당 데이터 센터는 올해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금요일 밤 미국의 주요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의 국영 전력 발전사인 NTPC가 최소 30곳 이상의 원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인도 정부는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원자력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인도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달 중으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인허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태강은 최근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기자재 공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강의 관계자는 미국이나 체코에서 원전이 착공된다면 관련 부품 입찰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아이톡시와 BK홀딩스, 크레오S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이톡시와 크레오SG는 최근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아이톡시가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베니아는 1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인 HKC에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6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TS트릴리온은 지난주 4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BBR 컴퍼니가 경기도 안산에 조성되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설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89억 원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통합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호전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금호전기는 지난주 화요일에도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며 최근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DS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이시티는 신작 게임인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의 출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은 애니플렉스와 공동 개발한 모바일 전략 게임으로 2월 5일부터 한국과 대만에서 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에는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수 예정자가 전체 대금의 65%를 납부하며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그래피는 글로벌 교정 회사와의 본계약 기대감을 입으며 지난달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중국의 치과 솔루션 기업인 본덴트와의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과도 내년 중으로 본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부국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그래피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그래피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SV 인베스트먼트가 상승했는데요. 리벨리온이 메타에 이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반도체 샘플칩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리벨리온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리벨리온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외에도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KB 인베스트먼트 등이 리벨리온에 투자했으며 SV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투자사로 부각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금호전기,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현대건설,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계양전기,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성문전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금호전기, 현대건설, 성문전자입니다. 금호전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성문전자는 현대차의 금속 증착 필름을 공급 중인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비가전자, 2위는 TS트릴리온, 3위는 모베이스전자, 4위는 HM넥스, 5위는 대한강통신, 6위는 센서뷰, 7위는 포메탈, 8위는 셀로메드, 9위는 러셀, 10위는 WS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가전자, TS트릴리온, HM넥스, 센서뷰, 포메탈, 러셀, WSI입니다. 비가전자는 광트랜시버 개발 완료 소식 속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동반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S트릴리온은 자회사인 BBR 컴퍼니가 국내 데이터 센터 핵심 설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HM넥스는 자회사인 SMI의 광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밝히며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센서뷰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포메탈은 방산 및 로봇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러셀은 로봇 관련주이며 WSI는 의료 로봇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현대차,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네이버,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현대건설입니다. 참고로 오늘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가 국내 조선기업 관계자들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달 말 중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DS투자증권은 하나오션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4만 5,700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리브스메드, 4위는 삼천당제약, 5위는 그린강학, 6위는 알지노믹스, 7위는 D&D파마텍, 8위는 이노스페이스, 9위는 우림PTS, 10위는 SNS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리브스메드, 그린강학, 이노스페이스, 우림PTS, SNS텍입니다. 리브스메드는 12월에 상장한 기업으로 침습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술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미국 수술기구 전문기업인 플렉스덱스 서지컬의 특허와 기술 자산을 인수했다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다관절 수술기구 분야의 기술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림PTS도 로봇 관련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린강학과 이노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SNS텍은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가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 밤 테슬라가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3사를 소집하여 긴급 현황 점검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은 배터리 3사를 비롯하여 에코프로와 LNF 등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맺었던 공급 계약이 최근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알려졌어요. 배터리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